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정치권에서는 여러가지 일들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전 성남도계공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거짓말한 혐의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이렇게 발언한 혐의에 대한 심리는 지난 연말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제 백현동 사업 발언과 관련해서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씨에 대한 정인신문이 지난 12일 진행됐습니다. 사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진작에 1심 선고가 내려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강규태 전 부장판사가 계속 재판을 미루다가 결국은 사표를 던지고 지난 1월 사표를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입니다.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재판 기일은 또 미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거법 재판은 원래 신속한 결론을 위해서 1심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 이런 강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2회 공판 기일부터는 피고인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특별 규정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선거법 재판만은 지금 계속 예외가 되어 온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2년 9월 8일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1심 선고조차 내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선거법 재판 같으면 벌써 최종심이 내려지고도 한참 지났을 기간입니다. 그런데 아직 1심 심리조차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심 선고를 6개월 이내에 내려야 한다, 이런 강행 규정은 있지만 미이행 시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지금 늦어도 너무 늦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부를 모두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 이전에 재판장을 맡았다가 사표를 내고 떠난 강규태 전 부장판사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의도적 선고 지연 지적에 못 이겨서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난 강 전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고도 1심 선고도 하지 않은 채 사표를 냈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한변은 어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특정 정치인 피고인에게만 특혜로 비칠 수 있는 직무유기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법정 책임을 묻고자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변은 그러면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사안에서는 법원이 한없이 넓은 아량으로만 대하고 있다, 법관들 스스로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명시하고 있는 강행규정이라는 법 규정을 무시하면서 그들 스스로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은 일반 국민이 선거법 위반죄로 기소가 됐다면 판결 선고까지 6개월을 넘길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은 그러면서 또 강행 규정이라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었음에도 매주 3, 4일씩 재판을 강행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관계자는 이전 재판장은 시간을 끌다 책임도 지지 않고 떠났다, 제2의 강규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 이번 고발이 재판 지연 등 문제를 다시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렇게 희망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서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물론 차기 대선 출마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 측에서 하염없이 재판 지연 전략을 펼쳐왔고 전임 강규태 부장판사가 계속 시간을 끌다가 재판이 더 지연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 접촉이 전혀 진척이 없는 가운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형식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영수회담을 역제안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실무 단계에서 의제를 좁히지 않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이 직접 만나서 광범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기탄 없는 대화를 원한다면 대통령은 모든 것을 다 경청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 이와 관련한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은 전국민 25만원 지급과 최상병 특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수회담 이전에 답을 달라는 민주당의 사전조율 요구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놓고 회담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영수회담을 통해 두 사람이 직접 얘기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역제안했던 것입니다. 이 대표는 단독 회담을 위한 두 차례의 실무 접촉이 사실상 실패로 끝나자 어제 저녁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만나서 2시간 반 동안 얼굴이 벌개지도록 백주를 곁들인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총선 이후 조국을 거들떠보지조차 않던 이재명이 갑자기 조국 대표를 만난 것을 놓고 영수회담 실패를 가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비롯한 향후 공조 전략을 논의한 것이 아니겠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두 사람의 만찬 회동에서 개헌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지금 처한 입장을 생각할 때 그런 부분들은 이심전심으로 통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추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수회담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또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오늘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감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여러 중진 의원들이 원내대표 출마에 대한 의혹을 보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하는 코까지 파주는 최측근 박찬대 의원이 등록하자 모두 등록을 포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이변이 없는 이상 박찬대 의원 단독 후보 등록으로 30일 초선 당선인 대상 워크숍에서 소견 발표에 이어 내달 3일 의총에서 찬반 투표로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표직 연임 쪽에 무게가 실린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고려하면 민주당의 리더십은 넘버원, 넘버2 모두 친명 당극 체제, 이렇게 굳어지게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단독 후보가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 2005년 정세균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단수 후보로 출마해서 원내대표로 추대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천정배 전임 원내대표가 임기 도중 사퇴하면서 빠르게 당을 수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번 원내대표 단독 출마를 놓고 당의 민주성을 훼손한 행위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류인 친명측에서 사전에 후보 구도를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180석의 압승을 거둔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해도 일반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당시 21대 총선 직후 치러진 민주당의 1기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친문계인 김태년, 전해철 의원과 친명계인 정승호 의원 간 3파전이 벌어졌었습니다. 친문계 내부에서도 경쟁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친명계의 분화를 우려해서 아예 경쟁의 삭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 같은 기류에 대해서 박지원 당선인은 어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당이 흘러가도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것은 일사불란이 아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박지원 당선인은 아직 당선인 대회도 하지 않았고 원내대표로 출마한 사람이 코가 앞에 붙었는지 뒤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경선을 한다는 것은 무리다. 당이 이렇게 흘러가도 아무 소리 못하는, 아무 소리 안 하는 것은 일사불란이 아니다. 우리는 집권을 위해서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 바른 말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은 총선 이후 이재명 앞으로, 그러니까 국민이 아니라 이재명을 보고 모두가 달려가는 그런 정당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독재 정당의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